우리는 요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나 자신의 상태까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내장된 센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수만 증가해온 것이 아니라 기능도 고도화되어 오고 있죠. 2010년에는 조도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정도 있던 것이 2015년에는 심박 센서, 지문 센서, 온도와 습도 센서, 압력 센서, 색상 감지 센서 등등 스마트폰 소유자의 심장 박동과 지문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연결해주는 미디어가 인간에 대한 센서, 환경에 대한 센서를 점점 더 많이 갖추어가게 됨에 따라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디지털 미디어가 됐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정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비교적 정확히 담긴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개발한 미디어 기술이 무선화, 개인화되어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옆에 붙어 이제 개개인의 내적 상태와 소통하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우울증 간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엔트로피와 장소 다양성, 그리고 생활의 규칙성은 더 낮고요. 집에 머무는 시간, 전화 사용 시간과 빈도 등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불면증과 관련된 트윗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트윗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생각을 멈출 수 없어 잠을 이룰 수 없다든지, 잠을 잘 수 없다든지, 나만 깨어있는 것 같다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미디어가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중에는 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헬스케어 기술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은 개인 내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고 있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신체적 상태와 활동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 상태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디어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나는 우울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어느새 우울해지고 있는 나를 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기기가 단순히 콘텐츠를 매개하는 도구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 소유자의 건강 지킴이 역할까지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넘어 웨어러블 기기로까지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심박수와 활동량, 부정맥 진단, 혈당 관리까지 가능해졌죠. 일례로 IBM 왓슨을 이용한 혈당 관리용 슈거 IQ 앱은 특히 사용자가 입력한 식습관, 인슐린 사용법 등의 데이터를 합해서 몇 시간 뒤에 혈당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헬스케어 기술에 AI가 탑재되면서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지능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점점 더 고도화돼 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우리가 바깥 세계를 이해해 가는데 미디어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더 나아가 사물끼리의 연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이나 도시용 IoT가 아닌 소비자용 IoT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냉장고 등과 같은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워치, 피트니스 트래커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스마트 체중계나 혈압 측정기와 같은 헬스케어 IoT가 있습니다. IoT의 특성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상호 연결성, 그리고 원격 제어와 모니터링, 확장성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개는 사용자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을 닮은 스마트 스피커 IoT에 관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개인 음성 비서처럼 작동하는 스피커를 거실에 두고 옆방에서 오디오 파일을 실험 조건별로 다르게 플레이했습니다. 이 기계는 AI 로봇 중 일부 기능을 간단히 수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정보, 즉 날씨 정보, 교통 정보,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각각 다른 목소리로 들려주면 다중정보원 조건이 되고요. 이 세 정보를 모두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면 단일정보원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디바이스마다, 각 기계마다 하나씩의 정보를 제공하게 했을 때는 단일 기능 조건, 하나의 디바이스에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탑재했을 때는 다중 기능 조건이 됩니다. 날씨, 교통, 이벤트를 각각 다른 기기가 들려줄 때 전문성이 더 있어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2x2, 즉 단일정보원 단일기능, 단일정보원 다중기능, 다중정보원 단일기능, 다중정보원 다중기능, 이렇게 4개의 실험 조건이 생깁니다. 이 4개의 실험 조건에 따라, 즉 정보원과 전문성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디바이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정보의 질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IoT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의 질 평가 모두에서 하나의 기기에 하나씩의 정보만을 탑재했을 때, 즉 전문성이 더 높아 보일 때 디바이스에 대한 태도도 더 호의적이었고 정보의 질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중 기능을 탑재했을 때, 즉 하나의 기계에 날씨, 교통, 이벤트 정보를 모두 탑재한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주는 목소리를 달리했을 때, 즉 날씨에 대한 정보를 주는 목소리, 교통에 대한 정보를 주는 목소리,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목소리를 각각 달리했을 때 그 디바이스에 대한 태도도 더 호의적이었고 정보의 질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oT나 AI 로봇과 같은 기기와 상호작용을 할 때도 모든 정보를 기계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각 정보를 다른 기기가 얘기해 주거나 전문적으로, 만약 같은 기기가 이야기한다면 정보에 따라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니까 그 기기에 대해서도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기기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마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많은 기능을 기기가 대체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보다 기기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남기기도 합니다.